2026년 3월 고2 모의고사 37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if you're going to compare languages, 너가 언어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it to 가져진 조네요. 뭐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대. Something that you are confident you can find in all languages. 무언가인데 너가 자신감 있는 무언가예요. 뭐에 자신감 있어? 모든 언어에서 너가 찾을 수 있다고 자신감 있는 무언가와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는 부분,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모든 언어 비교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Take for example signs or words for mother and father. 자, 예를 들어봐라. sign, 이거 수어 표시나 아니면 단어인데요. 엄마, 아빠에 해당하는 수어라던가 아니면 단어를 한번 예시로 들어봐라. 자, 계속해 볼게요. If we add our family relationship to this category, son, grandmother, aunt, brother-in-law, cousin, we are defining the category of kinship terminology. 자, kinship terminology 하면 친족 어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해석해보면요. 자, 만약 우리가 다른 가족 관계를 이런 카테고리, 이런 분류, 범주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넣잖아. 그게 뭐냐면 아들이라던가 할머니, 이모, 그 다음에 brother-in-law 하면 형부, 사촌, cousin 이런 거를 이 분류에 우리가 다른 가족 멤버 관계를 거기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친족 어휘 체계의 분류를 정의를 내리는 거다. Comparative typological studies of kinship terminology have discovered that languages have levels for some, but not all family relationship. 자, comparative typological study 하면 비교 유형학적 연구예요. 비교 유형학적 연구. 자, 비교 유형학적 연구, 이런 친족 어휘 체계의 비교 유형학적 연구가 발견을 해왔는데, 자, that 발견했대요. 언어가 have label. 이게 뭐예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for some, 일부, 자, 여기서 뭐가 생략된 말이냐면 일부 가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에 대한 명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but not all family relationship 여기 나오죠. 모든 가족 관계가 아니라 일부 가족 관계에 해당하는 명칭만 갖고 있더라는 걸 이 비교 유형학적 연구에서 발견했대요. And 그리고 the probability that a specific kin relationship has a label is predictable based on the other kinship terms in the language. 그리고 probability 하면 확률이에요. 무슨 확률이냐면 동격 나오네요. 동격. 자, 이 확률이 specific kin 특정한 친족 관계. 자, 특정한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질 이 확률은 특정한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질 이 확률은 라벨하면 명칭이에요. 바로 predictable,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하다. based on 뭐에 기반해서 the other kinship term in a language. 언어에서 그 다른 친족 용어에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특정 친족 관계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친족 영어를 한번 보면 이 특정한 친족 관계 언어 그 명칭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봐봐요. 접속사요. 자, 예를 들어서 all language have a core set. core set. 핵심 kinship term 친족 용어. 핵심 친족 용어. 자, 모든 언어가 핵심 친족 용어를 가지고 있더래요.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언어도 아빠, 엄마는 무조건 그 명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확률이 특정 친족 관계가 명칭을 가질 그 확률은
다른 친족 용어들, 그 단어에 있는 다른 친족 용어를 한번 기반해서 봐라. 그럼 예측 가능하다. 자, 예를 들면 모든 언어가 엄마 아빠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다 비교해 봤더니 엄마 아빠 있네. 그러면 이 언어에도 특정한 친족 관계에 이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명칭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terms for less central category members are often built up from the core terms. 자, 어디까지 갈라졌냐면 for 열었죠. 여기 R까지 닫아요. 그래서 덜 중심적인 범주 구성원들, 덜 중심적인, 센트럴이 중심적인이죠. 덜 중심적인 범주 구성원들을 위한 용어들은 종종 core term, 그 핵심 용어에서 오더라. 뭐처럼 mother-in-law and stepfather.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mother, father이란 단어에 in-law만 붙였죠? 그리고 step만 붙였잖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친족 용어, 엄마, 아빠 같은 건 모든 언어에서 동일하게 다 있고요. 그 다음 덜 좀 중심적인 단어 있잖아. 예를 들면 장모님, 뭐 시어머님, 이게 mother-in-law죠. 그리고 stepfather 이런 거는 우리 핵심에 있던 mother과 father에서 뭔가 파생돼서 요렇게 언어가 생겨났더라. If we compare languages across the world, 우리가 만약에 이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we can ask,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kinship relationships are typically expressed with core terminology and what relationships are expressed by modifying the core terminology? 만약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그 언어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물을 수 있는데 의주동 나오네요. 자, what kinship relationship. 이게 의문사 겸 주어죠. 동사 여기 있죠. 어떤 친족 관계가 전형적으로 이 핵심 어휘 체계로 표현이 되는지 expressed 하면 표현되다죠. 표현되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관계가 전형적으로 핵심 어휘 체계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관계가 표현되는지 by 뭐 함으로써 by ing 그런 핵심 어휘 체계를 개조하면서 변형시킴으로써 표현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자, 다시 해석볼게요. 다시 해석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언어를 다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언어를 다 비교하면 이게 거의 뭐, 비교하면 이게 공통성이 있었으니까, 모든 이런 친족 관계가, what이죠? 그 어떤 친족 관계가 전형적으로 이런 핵심 어휘 체계로 표현되는지, 그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뭐 그런 거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가 이런 핵심 용어, 엄마, 아빠 같은 이런 핵심 용어를 변형시켜서 표현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주제 뭐예요? 주제는 좀 간단했죠? 친족 어휘 형성의 보편적 원리. 그게 뭐더라? 핵심어에서 파생했죠. 핵심어에서 파생어로 확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친족 어휘 형성의 보편적 원리는 핵심어에서 엄마, father, mother 이런 거에서 파생어로 확장되더라. 자, 그럼 깨끗하게 지우고요.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좀 줄이고. 자,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요 문단 요거는요. 자, 언어 비교의 출발점. 자, 언어 비교의 출발점. 보편적 항목으로 시작하기. 자,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걸 예로 들어서 요런 거 자기가 자신감 있는 거 찾아서 비교하랬잖아. 그러니까 요런 걸로 시작해봐라.
자, 그 다음에 비 요렇게 묶어서요. 친족 어휘 체계에 대한 보편성 발견. 자, 친족 어휘 체계에서 보편성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부 가족 관계만 명칭이 있더라. 그 부분이 어디였어? 일부 가족 관계만 있더라. 여기 some 일부 가족 관계만 있고 모든 패밀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명칭이 있는 건 아니더라. 그죠? 자, 그다음 그렇잖아. 우리 막 무슨 사돈의 팔촌 뭐 넘어까지 명칭이 다 있진 않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 이렇게 묶어서요. 친족 어휘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다른 언어를 봤을 때 예측 가능했죠. 예측 가능성과 보편적 핵심 어휘 존재. 친족 어휘 체계의 예측 가능성과 보편적 핵심 어휘 존재하더라. 그게 뭐였죠? 아버지, 어머니였죠. 그리고 마지막 묶어가지고요. 친족 어휘 형성에 보편적 원리. 핵심 어휘에서 변경된 어휘로 확장. 자, 친족 어휘 형성의 보편적 원리는 핵심 어휘에서 변경된 어휘로 확장하더라. 그게 예시가 뭐였죠? stepfather, father에서 stepfather, 그 다음 mother-in-law 이런 거죠. 어머니가 뭐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봐, 우리말에서도 봐봐. 어머니에 시자 붙여서 시어머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빈칸 한번 가볼게요. 자, 빈칸 어디 할 거냐면 predicted, 여기 predictable 여기 할게요. 자, 언어에 있는 다른 친족 언어를 기반해서 예측 가능하더라. 요거 빈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 2개 있죠. for example이랑 by contrast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 갈 건데요. 자, 첫 번째 confident, 너가 자신 있는 거에서 찾아라. 자신 있는 거, certain이라던가 assured, 확신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convinced라던가 요런 거요. 그 다음 predictable 요것도요 한번 해볼게요. 예측 가능하더라. 이거 anticipatable 이라던가 expected라던가 요런 거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central 덜 중심적인 용어들은 그 핵심 용어에서 나왔다. 덜 중심적인. 그러면 중심 core이라던가 primary라던가 primary 아니면 fundamental 요런 거 있죠. 자, 요런 거 적으면 되겠고 뭐 essential 이런 것도 있고요. essential 요런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modifying 요거 개조해서 만들더라. 수정해서 altering 글자가 왜 이렇죠? altering 다시 적어볼게요. altering이라던가 아니면 changing이라던가 자, 요런 거 있다 그죠? 됐네요. 자, 그러면 위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법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자, 접속사 how many 2개 있었고요. 어휘가 4개 있었죠. 그리고 빈칸도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걸 만약에 친족 용어의 특징
정리해보자 하면 총 두 가지로. 자, 첫째, 친족 영어 특징은요. 모든 언어가 일치불일치로 내기 너무 좋아요. 모든 언어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핵심 친족 용어를 가지고 있더라. 자, 모든 언어가 어머니, 아버지 같은 핵심 친족 용어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덜 중심적인 관계 용어는 덜 중심적 관계 용어는 핵심 용어들로부터 예측 가능하게 파생됩니다. 핵심 용어들로부터 예측 가능하게 파생되더라. 됐죠? 네, 요렇게 친족 영어 특징 두 가지 정리하는 것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